예, 안녕하십니까. 이리온포 시작해가지고 또 어느덧 3회 왔습니다. 3회, 4회는 좀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방어적인 섹터들을 계획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네요. 뭐 오늘 통신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이따가 4회에서 그래서 방산 독특한데 이렇게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래하면 또 5G 통신 굉장히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미디어 담당 김윤용입니다. 이번 이리온 시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온 프로 댓글러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5개월 만에 방송이어가지고 이게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대부분 환영 인사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요구를 해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재미진 세상이 포함해가지고 한 몇 번 정도께서 이게 방송 듣다가 확실히 용어가 좀 어렵다. 애널리스트 쓰시는 분들 위주로 용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간중간 좀 질문이라도 해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의견이 많으셔서 뭐 중간에 좀 어려운 용어 있으면 질문 통해 해결해 드리고요. 또 그게 또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저희 또 댓글창 또 좋은 또 의사소통 창구 있으니까 거기다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말씀하셨으니까 주로 영사님이 댓글 다시는데 오래간만에 댓글창도 들어갔더니 주로 윤센 욕이 그래서 걱정해요. 이게 아재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간섭 흔히 내가 말하는 겐세이 놓는 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뭐 이건 약간 제가 자중해야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제가 아팠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많이 제시해왔던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아진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AS가 약하냐 정말 뭐 동시에 사실 저희들이 이리온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AS도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널리스트가 저희가 이리온 시작할 때부터 이 말 갑자기 하게 됐네. 네. 좀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루도 아니고 소위 예언자도 아니고 이렇게 뭐 종목 추천을 잘 찍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모여서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어쩌면 좀 이런 애널리스트나 마치 투자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들은 굉장히 막 뛰어나서 엄청난 무슨 뭐 선지자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리온 시작할 때도 정말 우연한 계기에 송채용은 기억날까요? 그냥 갑자기 내가 그쵸. 할까? 예, 갑자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하는 거 그냥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이거였고 홍대에 방송실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사실 이리온포를 할까 말까 내부적 고민이 많았죠. 제가 왜냐하면 야 이제 식상할 거다. 왜냐면 우리 맨날 하던 얘기 들었을 텐데 뭐 우리 맨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일 하는데 애널리스트가 막 우리가 무슨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저희에게서 그런 좀 뭐 종목 추천이나 막 엄청난 무슨 막 예언자적인 말투 있잖아. 뭐 이거 사세요. 뭐라고 뭐 내가 저번에 맞췄잖아요. 뭐 이런 거 원하시면 저희랑은 안 맞으실 거예요. 저희는 성서의 말투도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근데 또 굉장히 저희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 하우스에 오늘 아까도 우리 막 몇 가지 아이디어 회의할 때 그랬지만 요새 장이 안 좋으니까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이런 영어들이 자료 억지로 쓴 것 같아요. 오늘. 아니요? 오늘 엄청 까였지. 타이밍을 굉장히 고민해서 쓴 자료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고충도 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굳이 유튜브 채널을 한 이유는 정말 이거 컸어요. 그러니까 PPT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로 운전하실 때는 팟캐로 들으시고 또 시간 나실 때는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하셔가지고 그림 같이 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치 차트라는 거. 그래서 하시면 좀 또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면 참 비겁한 얘기인데 장 좋아지면 NST 바이코라면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또 장 안 좋을 때는 셀코라면 엄청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차마 셀코를 잘 안 해요. 오늘도 뭐 엔터 박살나더라고. 네. 뭐 셀콜들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 관한 얘기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할 말은 많지만 안 하는 거는 또 이런 거는 카더라.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뭐 자존심이랄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증권만소처럼 그냥 카더라 수준의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쪽팔려서 그러서 표현이 또 이거 욕먹나? 나 굉장히 자중해서 말하잖아요. 네, 오늘 아주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저희들의 한계도 좀 알아주시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매일 업데이트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김현희 연구가 맨날 부닥치는 섹터가 통신. 그치. 나는 엄청 좋아하고 모닝 미팅 때마다. 저도 지금은 좋게 봅니다. 지금은 좋게 봅니다. 원래 좋게 모닝 미팅 이게 사람들 잘 모르는데 우리 모닝 미팅 분위기가 좀 약간 쑥쑥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하면은 김현희 연구원이 야 그러면 아닌데요? 내가 맨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이리온이 좋은 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이리온 할 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는데 우리 사실 잘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항상 회사 일반 회사처럼 모여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십니다. 오늘 아침 모닝 미팅 때 잠깐 만나고 정확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세미나도 가고 네. 탐방 가고 뭐 바쁘니까 네. 사실 저도 여기서 우리 가끔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아니면 모닝 미팅 시간 딱 2가지. 오늘도 엄청 말이 많다. 자중 해놓고서 엄청 신경. 그리고 어제 저번에 또 하나 즐거웠던 거. 내가 저번에 이리온 녹화할 때 일할 때 책 몇 권 보여줬잖아. 그렇죠. 지인들이 카톡으로 그 책 뭐냐고 막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중에 몇 권은 내가 팔아줬는데 그 출판사에 전화해야겠다. 내가 오늘 김현희 연구원을 공격하려고 이 네. 책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했잖아 5분의 1 읽고 왔어. 이게 아쉬워. 근데 내가 아는 5G 관련해서 이 책이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이 앞으로 보여드릴래 네가? 네. 이렇게 아이고, 저번에도 보여줬어. 그래. 네. 우리 부업하는 줄 알고 네. 부업하는 줄 알고 네, 책입니다. 네. 내가 이걸 읽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김영훈을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네. 시작해 봅시다. 예. 그래서 그 10월 15일 날 발간한 네. 체인지 이퀄 그로스 네. 일단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알고 싶지 않죠. 합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변화가 성장을 이제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잡아봤고요. 결국은 이제 탈통신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탈통신을 포함한 사업 구조의 혁신적 변화가 있는 플레이어만이 주가와 실적의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이고요. 이번에 통신업이 사실 시장 대비 크게 뭐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전 랠리였던 2017년 상반기랑 지금의 랠리가 가장 다른 점은 다 같이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LG 플러스는 많이 올랐고요. SK텔레콤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올라준 반면에 KT는 지금 철저히 소외가 될 정도로 지금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향성대로 더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 U+처럼 본업에서 확실한 실적 그로스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처럼 탈통신의 어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든지 그런 사업자만이 사실 지금 이제 주가상으로 즉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제목을 뽑아봤고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 1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표지에 그래서 넣었더라고. 예, 통신업에 대한 이제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이 그림에 다 녹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약 한 30년치의 통신업 차트를 제가 이제 도식화를 한 거고요. 2000년도, 2001년도에 고점을 찍고 2000년대 후반까지 쭉 큰 그림에서는 조정을 받다가 LTE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약간 우상향을 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을 못 뚫은 상황입니다. 고점은 언제였느냐? 2000년, 2001년. 이때 고점을 여전히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때 고점 못 넘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모닝 미팅에 그러니까 2020년 해놓고 왜 이렇게 가다 말게 해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 내가 봤을 때 모니비티 또 생각나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 네. 5G로 인한 어떤 산업의 변화를 좀 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또 오늘 말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오늘은 예를 들으셨어요. 너랑 맨날 싸우던 거니까. 토론 시간 예를 들어서 토론 시간. 도쿄 올림픽이 열리잖아. 네. 그러면 일서 일본이 NTT 도코모랑 지금 현재 이제 고립돼 있다가 얘네가 뭔가 좀 확 늘리는 느낌도 있고 네네. 맨날 소프트뱅크랑 가다가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내년 되면 네. 나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규제 리스크가 되게 컸는데 규제 리스크가 이거 지금 레귤레이션 네가 완화되는 무드죠. 저거 네. 원래 아니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통신업종은 정부권 초반만 되면 맨날 규제를 해. 초반에 예. 초반에 딱 지나고 나면 나머지 3년간 풀어줘. 이거 레파토리 아니야?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규제하면 코스트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네. 마케팅 비용 올라가 마케팅인데 내년 되면 또 이거 내려가고 모든 여건이 내년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숫자가 안 좋고 이 뒤에 숫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반기에 숫자는 좋아질 거고 어. 주가상의 어떤 센티멘트상의 고점은 상반기입니다. 기대감. 하여튼 오늘 5세대 가보자.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그 서비스가 약간씩 초기 도입을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때까지는 충분히 지금 누릴 게 남아있다. 업사이드가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맨 화면 1번 차트에서 뭐 얘기해보세요. 못 넘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표지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 의미가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딱 표지 보고서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박스권이라는 의미고 5G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80년대 초반에 1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한 3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년 동안 4개의 제너레이션이 계속 롤오버가 되어 왔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심지어 4세대 때는 데이터 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어떤 제너레이션보다도 그 보급률, 보급 확산이 가장 빨랐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4세대가 거의 풀리 보급이 된 현재 과연 이 통사들은 좋아졌느냐. 00년, 01년도 고점 대비 좋아졌느냐. 실적이든 주가든 아니라는 거죠. 그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차피 8년이나 10년 안짝의 주기로 이동통신의 세대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통신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시대의 요구는 계속 변하니까요. 근데 그럼 00년, 01년도에 왜 고점을 기록했느냐? 이때가 핸드폰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40% 정도를 기록했던 때입니다. 1000번 들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차트를 설명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두 번째 디바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쉽지만 박스권 상단에서는 줄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많이 멀었습니다. 그렇지. 네. 중간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디바이스는 그 급이 아닐 거다. 임팩트가 굉장히 약하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왔어야 돼.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내가 이걸 읽고서 오늘 이 댓글을 해야 4개의 내가. 버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버튼 이 의미가 또 차트에 있어요. 난 알아 이거 버튼. 이 화면상에 버튼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하네. 초록색 버튼은 이제 무선 사이드고요. 그렇지. 빨간색 버튼은 유선입니다. 통신업의 양대 비즈니스 축이 무선 사업과 유선 사업인데 그리고 플러스 버튼은 당연히 통신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 마이너스 버튼은 부정적인 요인. 사실 이 화면 1번만 보시면 야. 다 보신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봐봐요. 이 PPT를 띄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고 네, 넘어가요. 이걸로 끝났네. 야, 다 보신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화면 표지에다가 자기의 또 센터장 자꾸 이러지 마. 근데 레귤레이션을 네가 마이너스라고 해놨는데 왜 레귤레이션이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레귤레이션은 요금 인하 같은 거 마무리됐잖아. 그거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제 환경이라는 것은 통신업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OTT도 안 좋은 것인데 가령 이제 OTT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팩터에서 본다면 OTT의 보급이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느린 건 통신업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 좋은 부분이고요. 규제 환경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팩터지만 현재 알프가 5년 전으로 돌아간 현 시점에서 규제가 추가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단 저는 팩터 측면에서 각각의 팩터가 잘못 이해했다. 지금 현상에서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분명히 고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센티멘트가 픽을 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누릴 게 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바로 화면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SK텔레콤입니다. 네. 이거는 일치해. 네. SK텔레콤으로 사실 이제 제가 LG U+를 이제 기존에는 TPY 괴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를 기해서 사실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으로 바꾼 이유는 탈통신의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탈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통신 사업자가 하고 있는 유선 사업에서 지금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분야는 IPTV 뿐입니다. 근데 이 IPTV는 앞에 버튼들에서 보셨다시피 OTT라는 막강한 지금 위협 요인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IPTV의 고성장, 두 자릿수 성장은 한 2년 뒤면은 거의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당장 2019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만 돼도 투자자들은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유선도 이제 IPTV도 그로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통신, 유무선 외에 다른 쪽에서 실적을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자 누가 있느냐? 3사 중에 찾아보면 텔레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콤은 이 그림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보이신 텔코 비즈니스, 통신업 비즈니스의 매출 비중은 이제 6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통 3사 중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M&O, 이통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매출 비중이 뭐 40몇 % 내지는 거의 50% 수준까지도 단기간 안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고요. 텔코 비즈니스 외에 그럼 뭐가 있느냐? 크게 3대 축입니다. 커머스, 그다음에 IoT, 미디어. 화면상에 보시는 이 세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인 법인, 독립적인 손익, 그리고 독립적인 펀딩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별도의 펀딩을 통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손익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계획대로 실제로 커머스 비즈니스랑 IoT는 사실 보안 쪽입니다. ADT 캡스를 포함하는 보안 사업이고 그래서 커머스 쪽이랑 보안 쪽은 이미 그런 토대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상당히 가시성이 있는 쪽입니다. 보안 쪽은 이미 흑자가 나는 비즈니스를 인수를 한 거고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쪽이 이제 미디어 쪽인데 이 미디어 쪽은 이제 잘 아시는 옥수수라는 SK텔레콤 산하의 OTT 플랫폼을 이거 이제 이 옥수수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분사 또는 뭐 투자 유치 그리고 마치 이제 커머스가 그러했듯이 분사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컨텐츠 투자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SK텔레콤만이 유일하게 이통 서비스업에 굳이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축들이 기여를 한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텔레콤을 저 결론을 딱 말해줬는데 네. 이 SKT가 상당히 다양해. 보면 일단 여기 통신과 미디어의 어떤 네. 융합적인 부분은 분명히 많이들 언급했던 거니까 섹터들이. 네네. 그냥 여기 봤듯이 실mon가도 있고 네. 뭐 AD 캡스 이거 보안도 있고. 네. 근데 엄밀하면 청초 영어 있어. 이게 지주사잖아 일종의. 그렇죠. 어쩌면 하이스도 얘네가 갖고 있잖아. 네, 20%인가 맞습니다. 갖고 네, 있고. 20% 예, 들고 있고.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얘네가 보통 약간 이런 개념 회사들은 분사해 버리면 주가 좋거든. 쪼개 버리면. 네. CJ도 ENM 분사해 버렸을 때 좋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거 분사할 사실- 만한 회사가 네.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분사를 포함한 그런 이제 방안들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굳이 뭐 안 된다. 예, 제가 언급을 꺼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맞아. 됐고 뭐 인적 분할이 될지 물적 분할이 될지 뭐 고민 중이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해진 바 없어요. 그거는 근데 결정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내 말은 좀 진행되는 어떤 신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냐는 거지. 근데 분석할 실제로는 이제 이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때. 어찌됐건 이익의 대부분은 아직 이통 서비스업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통 서비스업을 하는 별도 법인 엔터티를 하나의 축으로 뭐 중간 지주 성격의 축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비즈니스들 가령 이제 밑에 있는 하이닉스는 이제 영업단은 아니지만 그 밑에 단에서 이익을 굉장히 크게 가져오는 이제 엔터티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 영업단에 꽂히는 그 법인들은 이제 미디어, 보안, 커머스 이렇게 해서 그 M&O를 중심으로 그 밑으로 편제되는 그런 식의 이제 지배구조 변환이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진행되면 주가에는 포지티브한 거 아니냐는 거지. 뭐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렇진 인적 않을까?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는 이벤트 자체는 사실 이제 인적 분할은 사실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따라가시는 게 맞다. 그런 SKT는 말씀을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예, 하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실적 관련해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면 이제 3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이제 IPTV는 통신업의 중요한 수익원이고 이 IPTV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페이TV라고 하는 더 큰 카테고리의 하나입니다. 이 그쵸. 페이TV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IPTV, 케이블 TV, 위성 TV 즉 일정 부분의 월 이용 요금을 내고 컨텐츠 또는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플랫폼의 형태로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칭해서 이제 페이티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배적인 페이티비 사업자가 케이블 TV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인 페이티비 사업자가 IPTV인 겁니다.
즉 결국은 OTT는 IPTV가 됐든 케이블 TV가 됐든 페이 TV를 이제 대체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화면 3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정도의 시장 규모로 보면은 OTT가 페이 TV에 한 2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따라왔고 2017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페이 TV 시장이 22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 OTT 시장이 한 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20% 약간 넘어가는 수준까지도 시장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OTT라는 그런 플랫폼이 넷플릭스 같은 류의 서비스들이 벌써 우리가 아는 케이블, IPTV를 다 합한 것, 그 시장에 20%나 따라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손에 꼽을 만큼 OTT 보급이 느린 나라입니다. 근데 이해가 가는 게 네. 원래 OTT라는 게 네. 인터넷만으로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네, 온라인 동영상 우리나라처럼 스트리밍이죠. 예.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네. 이게 커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었어? 근데 희한한. 여기서 보급 확산의 가장 중요한 점은 OTT라는 서비스를 떠올려 보시면 페이 TV 대비 압도적 우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송 권역에 제한이 없다. 온라인 인터넷망을 사용하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두 가지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OTT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시장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급이 느린 이유는 세 번째 이유에 걸리는 거죠. 그게 사실 없구나. 예, 세 번째 이유, 즉 OTT를 내가 굳이 10,000원 주고 구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안 들어와 있던 상태였고 티빙이나 푹 정도가 있던 상태에서 IPTV에서 다 제공받는 서비스를 그냥 굳이. 굳이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사실은 약간 확산을 느리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바로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페이 TV인 케이블 TV가 10만 원이고 넷플릭스는 10,000원입니다. 그랬다며.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 네. 셋탑박스 그거 해서 보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 네, 미국은 이제 뭐 서비스에 대한 차징이 굉장히 이제 뭐 소득 수준도 높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IPTV의 평균적인 가입자당 매출액이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나는 엄청 비싼. 네. 나는 엄청 내고 있어. 온갖 월적인. 초고속 인터넷을 네. 발라내고 나면은 거의 한 2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10,000원짜리 그 넷플릭스류의 OTT를 구독하는 게 사실은 좀 머뭇거려졌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이 됐다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넷플릭스가 한국어 컨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JTBC나 TVN의 소위 말하는 핫한 드라마들은 거의 동시방송 즉 이제 회차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올라오는 정도 수준의 동시방영이 되는 선에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JTBC의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플러스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오리지널 예능들. 최근에 YG전자 같은 것들이 이제 릴리즈가 됐고 그리고 사실 이제 트리거가 될 만한 이벤트가 12월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OTT 시장을 빵 열어줄 것이다 보는 이유가 바로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12월에 공개될 예정으로 뭔데 내용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김은희 작가라는 소위 말하는 S급 작가가 2017년도 작품인 TVN에서 방영했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광풍을 일으켰죠. 중국에도 판권이 팔렸고요. 물론 제작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아시겠고요. 하나를 이슈 때문에 제작은 안 됐고 일본에도 판권이 팔렸는데 제작도 됐고 방영이 됐고 시청률이 2자릿수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작가의 다음 작품이 넷플릭스 킹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의 뭐 YG전자나 범인은 마론 이런 예능류의 오리지널 컨텐츠랑은 임팩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손에 꼽는 정도 클래스의 작가의 차기작이 지금 이제 12월 정도에 공개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배두나 씨랑 뭐 주지훈 씨가 이제 주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비물입니다. 한국판 좀비물. 예. 그래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킹덤이라서 난 별로였는데 네. 좀비라니까 재밌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사극이죠. 약간 시대극인데 이제 좀비물. 그러니까 시대극과 판타지가 조합이 된. 그럼 우리나라 TV에서는 안 하고 넷플에서만 하는 거야? 절대 못 보시죠. 네. 진짜? 넷플릭스를 가입한 저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래. 야 근데 하나 너 아까 네. YG전자 말아 LG전자로 잘못 말한 거지? YG전자입니다. 네가 아까 LG전자라고 했어.
아니 YG전자라고 녹음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공격적으로 김민호를 공격하려고 잘 안 되고 있어 지금. 제가 헷갈렸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LG전자 안 본 지가 벌써 몇 야, 년 YG 전자 봤는데 네. 재미없어요? Y전자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불호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능은 사실 크게 아직 임팩트가 있을 만한 것들은 없었지만 분명히 지금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킹덤이라는 드라마부터 OTT 시장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IPTV는 이미 우리나라 2천만 가구에서 80% 가까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78%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서 뭐 90%, 95%까지 가긴 하겠으나 이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요. 그런 와중에 OTT라는 녀석은 지금 맹공을 퍼붓는 거죠. 근데 이 OTT의 맹공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 네,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07년도에 이미 11년 전에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 미국 내 케이블 TV 가입자 수보다 OTT 가입,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가입자 수가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데 불과 5년. 아, 그 그림을 여기다 안 올렸구나. 그 그림은 여기 없습니다. 맞아. 내가 안 읽지. 불과 5년 6년. 5년밖에 안 걸렸더라고. 그거밖에 안 걸렸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첫 보급 그 시작이 어려운 거지. 보급이 이제 완전히 이제 뚫리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 때도 그랬고 LTE 보급 때도 느끼셨겠지만 시작은 느려도 한번 딱 하고 나면 LTE 보급의 확산 속도가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빨랐거든요. 내 기억에도 2012년이었던가 LTE. 네네 12년 초입니다. 그때 정말 그때, 네. 갑자기 툭툭툭툭. 근데 LTE는 나는 그래서 5G와 LTE의 속도 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웠거든 LTE의 속도는. 예 맞습니다. 그렇지. 그때 이제 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서 필요해진 거고 5G는 뒤에 가서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에릭슨 같은 이제 통신 장비를 글로벌리 1, 2등으로 파는 회사들이 이제 5G의 확산 속도에 대해서 전망을 한 자료조차도 LTE보다 느릴 것이다. 진짜? 예, 20% 이상 느릴 것이다. 확실히 뒤에 백데이터는 이제 있습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화면에도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LTE 처음 나왔을 때 12년에 그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야 이런 속도가 나보다 신세계가 열렸었거든. 신세계.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5G는 얼마나 좋을까가 내 기본 생각인데 속도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거구나. 5G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훨씬 빠른데 수십 배 빠른데 그 정도로 빠른 속도를 요구할 만한 산업 분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스마트 팩토리나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 수준의 IoT망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디 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고요. 더디 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 효과,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도입이 되면 가입자당 매출액이 늘지 않습니까? 믹스가 좋아지니까. 근데 그 효과도 4세대 때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꼭대기까지는 못 뚫는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아까 맹공을 펼칠 거라 그랬잖아요. OTT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IPTV 사업자들이나 뭐 아니면 뭐 컨텐츠 업체든 이제 쇄국 정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일정 부분은 그렇죠. 자신만의 OTT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걸로 글로벌하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 타임이 조금 늦게 이제 와서 이제 컨텐츠를 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이 타이밍에 주면은 이제 얻게 되는 건 뭡니까?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거랑 주고서 그럼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컨텐츠 업체 입장에서. 그렇죠. 컨텐츠 업체들은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 업체들은 일부러 안 준 적은 없어요. 일부러 안 주고 안 준 적은 없어요. 그냥 다만 넷플릭스가 2015년 12월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었고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2016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소싱을 천천히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인하고 싶은 플레이어들은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사겠다. 적절한 값을 주고 후한 값을 주고 사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응한 자들이 이제 뭐 TVN과 JTBC. 그래서 지금에 이제 이르는 것이고 그들과의 여러 가지 코어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게 항상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넷플릭스 짱 이러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지금 넷플릭스 짱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린데 기존의 IPTV를 봤을 때는 웬만한 콘텐츠들은 다 개별 과금입니다. 그게 싫으면 키즈 월정액을 합니다. 그게 한 달에 월정? 10,000원입니다. 비싸. 예. 채널마다 한 달에 다 따로 해야 10,000원인데 되고. 비싸. 제가 지금 넷플릭스 한 달에 10,000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런 키즈 콘텐츠들, 그 다음에 미드, 뭐 일드, 한국의 드라마들, 예능들, 그거를 내가 VOD 끝나고 나서 VOD를 프리 액세스죠. 10,000원만 내면 키즈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미 TV 수상기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틀어주는데 키즈 계정에 들어가면 어른 콘텐츠는 아예 막아놓고 키즈 콘텐츠만 뜹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라바 같은 콘텐츠들 보면은 어차피 비상장이니까 라바 같은 것들이 넷플릭스랑 이제 코업을 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용으로 라바가 나옵니다.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결국은 돈이 가는 곳에 작가, 감독 같은 코어 인력들이 가는 것이고 그게 몰리는 곳에 결국은 컨텐츠는 그렇네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컨텐츠 유저들은 결국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온갖 멀쩡액을 낼 필요가 없네요. 아니 뭐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낼 필요 없어지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가령 이럴 수 있겠죠. 요즘 이제 2049 젊은 세대들 많이 보시면은 IPTV 구독하실 때 월정액을 한두 개 정도 하세요. TVN. 난 TVN 그렇죠. 좋아하고 애들 있으니까 TVN이랑 키즈 2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하나 빼고 넷플릭스 10,000원짜리를 할 수는 있다. 이게 뭐 근데- IPTV가 한 번에 붕괴되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 그 우리나라는 통신사 이게 너무 센 것 같아요. 그 또 결합으로 이렇게 네. 할인을 하니까 묶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이게 번들링으로 이거 파는 굳이 게 해지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보냐면 KT의 뭐지? 그게 1등이잖아 우리나라 IPTV. 네. IPTV 원래. TV. 예. 그냥 원래 비싼 데도 보는 게 네.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전에 어디서 봤었는데 해지율을 보면 네. 넷플릭스 넣었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많죠. 한 거의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 더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KT를 그냥 해놓고 그냥 보는 거거든. 이게 내가 궁금한 건 나 같은 사람마저도 넷플릭스를 돌리는 나 약간 무서운 말이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을 네. 들어보니까 10,000원 네. 보고 다는데 네. 갑자기 네. 내가 얼마 전에 영화 한 네. 편 10,000원이거든 좋은 거는 요새. 그러니까요. 네, 원이면. 근데 물론 넷플릭스에 그런 정도의 최신 영화는 안 올라옵니다. 그런 거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어떤 친구가 그때 우리 여기서도 그 뭐지 우리 그 좀비 시리즈 있잖아 미국에 아 워킹데드요? 워킹데드 네. 다 이거 공짜로 나오거든. 공짜죠. 원래 네, 원래 공짜죠. 원래도. 아 원래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근데 하여튼 네. 다 그 침투 정도가 네.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 지금 문득 들었어. 그렇죠. 지금 나갔잖아 한 번도 안 봤거든 넷플릭스. 생각보다 빨라졌죠. 저도 오늘 들었어요.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니까. 만원 행복입니다. 거기에 네. 키즈 열정이라는 드라마 들어가면 얼른 옮겨 타야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네가 침투가 낮을 제가- 거라고 주장하는 게 네. 그 IPTV는 해지가 낮다 이거야. 그치. 근데 해지하기 귀찮아서거든. 연계돼 있어가지고 다른 거랑.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IPTV가 초고속 인터넷이랑 연계가 사실은 맞아.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가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집에 데스크탑이 없고 그리고 나는 모바일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을 원래 쓴다. 밖에서 이 동영상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8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 요금제를 써서 데이터 걱정이 나는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데스크탑도 없기 때문에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드 커팅이 나올 수 있죠. IPTV랑 초고속 인터넷 다 빼가세요. 넷플릭스 하나 얹어서 근데 마침 LG U+ 같은 사업자들이 최고가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넷플릭스 일단 석 달 공짜로 써보세요. 맞아. 오케이. 그렇더라고. 네, 아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염 차장이 처음 시작할 때 코드 커팅을 설명을 해줘. 아, 그런 용어를 일반 투자들이 잘 예. 모르니까 우리는 코드 커팅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인데 우리가 이제 IPTV가 됐든 케이블 TV가 됐든 그 유선망을 통해서 이제 그 방송이 이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코드를 전기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자르고 이제 인터넷망으로 넘어갔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한국의 케이블 TV 서비스를 해지하고 맞지. OTT로 넘어가는 그 행위를 코드 커팅이라고 칭합니다. 예. 그것도 용어 알아두시면 네. OTT도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이고요. 이제 여기서 탑이 이제 셋탑 박스인데 셋탑을 넘어서 셋탑을 건너뛰고
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셋탑이 의미하는 바가 페이 TV의 어떤 상징 매개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 TV를 건너뛰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는 간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OTT라고 하고요. 화면 4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 보급률이 낮다라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옥수수 있고, 네, 티빙이 있고요. 티빙, 그 CJ ENM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푹이 있고요. 푹이 어디 거야? 난 푹은 지상파 연합에서 한 겁니다. 그게 뭐야? 지상파 3사에서 이제 지상파 실시간 시청을 포함해서 이제 푹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영업을 그러니까 뭐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거를 이런 저런 이제 서비스들을 다 합해봐도 2천만 가구 대비 이제 100만 가입자 약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매달 꾸준히 돈을 내는 것 기준으로 유료 OTT 서비스 구독 기준으로 한 100만 가구 초반, 뭐 120만 정도 언저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6% 이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5번을 보시면 그럼에도 이제 IPTV의 실적 성장이 뭐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화면 5번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염승환 차장님께서도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의 그 어떤 입김, 파워가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화면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IPTV 3사의 합산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페이TV 시장의 매출액 기준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케이블 회사가 뭐 못해도 한 5-6개 회사 정도가 식별이 가능한데 그 회사들 매출액을 다 합해도 사실 뭐 30% 미만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을 했었고요. 유무선 번들링을 통해서 IPTV가 굉장히 시장을 빠르게 잠식을 해왔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6번 보시면 가입자 성장률은 부침이 있었어요. 초기 스테이지에서는 25%까지도 나왔으나 지금은 단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매출액 성장률은 굉장히 꾸준하게 1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뒷부분을 보시면 그럼 가입자 성장률이 떨어졌는데도 왜 매출액 성장이 되느냐. 시장 선점이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치. IPTV 3사의 과점 효과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2년째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 가입자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더라도 지금 78% 보급률, 가구 보급률에서 90% 가는 구간은 사실 가파른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자 성장률은 그렇게 화려한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지만 매출액 성장에서는 분명히 두 자릿수 정도는 향후 한 2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미 시장 장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있다며 뭐 네. 유료 방송 시장 규제 일몰됐다고 하면서 네네. 그것도 이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합산 점유율 규제요. 그치. 그거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영향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M&A 활동 자체가 좀 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있으니까 네. 그게 어쩌면 새로운 사실은 동기부 근데 케이블 TV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 유료 방송 시장 환경에서 케이블 TV 회사들 간의 결합을 통한 몸집 불리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IPTV 회사와 케이블 회사의 결합. 그거 얘기한 거야.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네.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유료 방송 사업자가 네. 유료 방송 어떤 한 30%인가 못 네. 넘게 돼 있었는데 네네네. 아니 뭐 아주 직접적으로 그 얘기하면 규제가, 네. 그렇지 이거 풀렸으니까 뭐 누군가 뭐 헬로비전 같은 거 먹으면 그런 네네. 변화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헬로비전이 이제 케이블 이건 회사의 상관없어. 이건 얘기되는 거죠. 디지털 케이블의 1위 회사고 여기가 이제 디지털 가입자만 200만 이상을 그러니까. 보유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0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확실히 바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네. 가져가면 이제는 일몰됐으니까 이 법안이 막 늘려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M&A의 제한이 내 말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임팩트는 달라질 수 있죠. 누가 가져가는지도 많이 얘기 시작이 나왔잖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가 네.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년에 또 어떤 의미 있는 동기부여 변수입니다. 변수지. 굉장히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현재 상태에서의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M&A 변수들까지 감안을 하면 그 M&A를 하는 주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유의미한 사업자를 애드업 시켜서 그치. 예, 유선에서 완전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그런 회사가 나온다면 그 회사는 사실은 이제 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순위가 바뀌는 거니까. 순위가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자료를 새로 써야겠죠. 커봐. 내가 이게 계속 변수를 체크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짜라는 거야 지금. 근데 봤어. 사실은 인수합병 부분은 사실은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맞아. 공시 뜨면 자료를 새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참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내가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이런 얘기 해야겠어요 방송에. 추측만 갖고 쓸 수는 없어요 저희는. 네. 이게 공시가 뜨면 우리끼리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희끼리. 네. 아까 방금 전에 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 네, 어느 네, 회사 거 네.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걸 쓸 수가 없고 방송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각자들 좀 알아서 알아보시고. 아까 언급하신 거에서 그래도 궁금해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네. 케이블끼리의 인수합병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의미는 IPTV가 없습니다. 네. 케이블이랑 케이블은, 붙으면 네. 규모가 커지면서 크게 네. 달라진다. 치호야 그렇죠. 심플해. 미쳤다고 케이블끼리 하겠니? 네. 그렇죠. 야, 그건 서로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양한 산업화가 네, 이제 그렇죠. 돼버려고요. 네, 망할 놈끼리 망하지. IPTV랑 네. 케이블 TV랑 그치. 붙으면 그때는 그 인수하는 IPTV 회사는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어떤 임팩트가 IPTV가 있다. 가져가냐에 따라 다르지. 네.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공시 뜨면 자료를 새로 쓰겠다라는 넘어가자. 코멘트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고 마무리도 그랬죠. 화면 7로 넘어가 보시면 사실 이제 무선 쪽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선 쪽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OTT가 다가는 오는데 요 페이지까지 하고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유선 쪽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OTT가 이제 상당히 올해 말부터 위협적으로 시장을 조여올 것이긴 하나 통신 3사의 IPTV 사업이 최소한 2년 동안은 굉장히 견조한 그로스 성장률이 보일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단은 유선에 대한 어떤 정리. 그럼에도 2년 뒤의 먹거리를 고민한 회사와 아닌 회사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유선 사업에 대한 정리고요. 화면 7을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1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이 7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야. 핵심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럼 네. 5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